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경제학 멘토, 경제학장 박사입니다. 여러분,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체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?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진짜 멋진 도구를 하나 만들었어요. 바로 기대효용 이론입니다. 오늘 저랑 같이 이 이론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. 자, 여러분, 점심 메뉴 고르는 거랑 주식 투자하는 거, 이 둘의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? 에이, 교수님, 그게 어떻게 같아요? 하나는 소소한 고민이고 하나는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? 싶으시죠? 근데 놀랍게도 경제학의 눈으로 보면 이 둘은 똑같습니다. 왜냐? 둘 다 결과가 어떨지 확실히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그래도 최선의 선택을 해보려고 애쓰는 거잖아요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. 먼저 불확실한 선택이 뭔지부터 알아보고 우리가 왜 돈 그 자체보다 만족을 줬는지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어떤 계산기가 들어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. 이걸로 위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분석해보고 마지막엔 이 멋진 이론이 현실 세계랑 딱 부딪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바로 불확실한 세상 속 우리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사실 우리 사는 세상 뭐 하나 확실한 게 없잖아요. 경제학은 이 복잡하기 짝이 없는 현실을 어떻게 다룰까요? 의외로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모델 하나로 시작합니다. 그게 바로 복권, 영어로는 로터리라는 개념이에요. 갑자기 웬 복권? 하실 수 있는데 물론 로또처럼 긁는 그 종이 복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. 경제학에서 복권이라고 하면요. 각기 다른 결과가 각기 다른 확률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선택 상황을 그냥 싹 다 복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오늘 점심으로 김치찌개를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고민하는 것도 복권이고 이 주식을 살까 말까 하는 것도 복권이고 심지어 오늘 우산을 가져갈까 말까 하는 것까지 전부 다 우리는 매 순간 복권을 사고 있는 셈이죠. 자, 그럼 이제 진짜 이 이론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겁니다. 네,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. 교수님, 그냥 계산기 두드려봐서 평균적으로 돈 제일 많이 주는 거, 즉 기대값이 제일 높은 걸 고르면 장땡 아닌가요? 와, 이거 진짜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생각이잖아요? 그런데 말이죠. 경제학자들이 사람들을 쭉 관찰해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더란 말입니다. 자, 여기서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. 우리는요, 돈의 평균값, 즉 기대값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에요. 대신 그 돈이 나한테 주는 만족도의 평균값, 이걸 어려운 말로 기대 효용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걸 극대화하려고 한다는 거죠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미 재산이 10억 있는 사람한테 100만 원이 생기는 거랑 전 재산이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한테 100만 원이 생기는 거랑 돈의 액수는 똑같지만 그 기쁨, 그 만족감이 같을까요? 절대 아니죠. 바로 이겁니다. 중요한 건 돈의 액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이 가져다 주는 만족도, 즉 효용이라는 겁니다. 그렇다면 말이죠. 이 기대 효용 이론이라는 게 그냥 뚝딱 나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. 몇 가지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가정. 경제학에서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공리라고 부르는데 이 공리들 위에서 세워진 이론입니다. 자, 몇 가지만 간단히 볼게요. 첫째, 완비성. 이건 뭐냐면 사과랑 바나나를 주면 뭐가 더 좋은지 아니면 둘 다 똑같이 좋은지 아무튼 비교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. 너무 당연하죠? 둘째, 연속성. 이건 또 뭐냐면 당첨 확률이 50%인 복권이 있었는데 이게 49.999%로 아주 조금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이 복권 최악이야! 이렇게 돌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. 선호가 부드럽게 이어진다는 뜻이죠.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더 깊게 파고들 가장 중요하고 재미있는 게 바로 이 독립성의 공리입니다. 자, 이 독립성의 공리,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. 제가 피자 A를 치킨 B보다 훨씬 더 좋아한다고 쳐봅시다.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. 자, 그때 누가 저한테 두 가지 제안을 해요. 첫 번째,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오면 당신이 좋아하는 피자를 주고 뒷면 나오면 그냥 콜라 C를 줄게요. 두 번째, 앞면 나오면 치킨을 주고 뒷면 나오면 똑같이 콜라를 줄게요. 자, 뭘 고르시겠어요? 당연히 첫 번째로 골라야겠죠? 왜?
어차피 뒷면 나오면 똑같이 콜라잖아요. 이 콜라라는 상관없는 옵션이 끼어들었다고 해서 제가 원래 피자를 더 좋아하던 마음이 갑자기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어때요?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나요? 네, 바로 이 그림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. 원래 내가 더 좋아하던 선택지랑 덜 좋아하던 선택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전혀 상관없는 제3의 결과를 똑같은 확률로 이렇게 쓱 섞어 넣었다고 해서 갑자기 덜 좋아하던 걸 더 좋아하게 되는 그런 변덕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. 이게 바로 합리적인 선택의 아주 중요한 기동입니다. 자, 그러면 경제학자들이 이런 상식적인 규칙들을 그냥 말로만 그렇다 하고 끝냈을까요? 아니죠. 이걸 아주 우아하고 아름다운 수학 공식으로 만들어냈습니다. 바로 이 이론의 심장, 폰 노이만 모겐스턴 기대 효용 함수입니다. 자, 화면에 수식이 딱 뜨니까 머리 아프다 싶으시죠? 걱정 마세요. 겉모습은 이래도 원리는 진짜 정말 간단합니다.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. 각각의 결과가 나한테 주는 만족도, 즉 효용에다가 그 결과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서 그냥 싹 다 더한다. 이게 다예요. 정말입니다. 자, 보세요. 딱 3단계면 됩니다. 스텝 1. 각각의 결과, 예를 들면 당첨됐을 때랑 꽝일 때 나한테 얼마나 큰 만족감을 주는지 그 효용값을 매깁니다. 스텝 2. 각각의 결과가 일어날 확률을 확인하는 거죠. 50대 50인지 10대 90인지. 마지막 스텝 3. 방금 구한 만족도랑 확률을 서로 짝지어서 곱한 다음에 싹 더해주면 끝. 바로 이게 우리 마음속 계산기가 탁탁 두드려서 계산해내는 기대 효용이라는 겁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관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. 가로축이 돈, 즉 이득 수준이고요. 세로축이 만족도, 즉 효용 수준이에요. 보세요. 돈이 늘어날수록 만족도가 올라가긴 올라가죠. 근데 그 올라가는 폭이 점점 어떻게 되나요? 점점 줄어들죠? 이게 바로 한계요형 체감이라는 건데 말이 어렵지 이런 거예요. 배고파 죽겠을 때 먹는 피자 첫 조각의 행복감이랑 배 터지기 직전에 억지로 먹는 10번째 조각의 행복감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. 바로 그겁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. 이 기대유형 이론이 왜 그렇게 대단하냐? 바로 사람들이 위험을 대하는 태도.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또 어떤 사람은 기겁하며 피하는지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이에요.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,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효용 함수를 그려보면요. 바로 이런 모양, 위로 볼록한, 수학용어로는 오목한 모양을 띠게 됩니다. 이 그래프 모양 하나에 엄청난 의미가 숨어 있어요. 이게 뭘 뜻하냐면 바로 우리가 위험을 싫어한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. 왜냐, 이 그래프는요. 100만 원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똑같은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는 걸 보여주거든요. 자, 그럼 위험 기피적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? 제가 아주 쉬운 예를 들어 드릴게요. 여러분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. 첫째, 동전 던져서 50% 확률로 100만 원을 받거나 아니면 꽝, 0원을 받는 복권. 둘째, 그냥 그런 거 없이 확실하게 50만 원을 받는 것. 자, 이 복권의 평균 기대값은 얼마죠? 50만 원이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그냥 불확실한 거 싫고 확실하게 50만 원 받을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. 바로 그런 사람이 위험 기피적인 사람입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위험 기피적인 성향이 우리가 왜 보험에 가입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줍니다. 여러분, 보험이 뭐예요? 생각해보면 매달 보험료라는 확실하지만 작은 손실을 내가 감수하는 거잖아요. 뭐 하려고?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사고라는 불확실하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손실을 피하려고 말이죠. 즉, 불확실성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. 위험을 싫어하는 우리에겐 이게 기대 효용을 높이는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인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들으면 와, 기대 효용 이론 이거 완전 만능이네. 인간의 모든 선택을 다 설명할 수 있겠구나 싶으시죠? 그런데 현실은 언제나 이론보다 한 수 위입니다. 이 완벽해 보이는 이론을 뒤흔든 아주 유명한 역설, 일종의 발레가 하나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알레의 역설이라는 겁니다. 자, 여러분 퀴즈 하나 낼게요. 집중해서 한번 골라보세요. 첫 번째 선택입니다. A랑 B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 거예요. A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% 확률로 2,400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. B는 아주 약간의 위험,
딱 1%의 꽝 확률이 있지만 대신 당첨되면 2,50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. 자, 뭘 고르시겠습니까?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이, 1% 위험 감수하기 싫어. 그냥 확실한 게 최고야 하면서 A를 선택할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두 번째 선택 나갑니다. 이번엔 C와 D 중에서 고르시는 거예요. 확률이 좀 복잡해졌죠?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차피 둘 다 불확실한 거, 이왕이면 한 푼이라도 더 주는 D를 고르자 라면서 D를 선택합니다. 자, 바로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. 만약 여러분이 첫 번째에선 A를, 두 번째에선 D를 골랐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방금 독립성의 공리를 어기셨습니다. 이건 논리적으로 모순된 선택이에요. 이게 바로 인간의 심리가 항상 이론처럼 칼같이 합리적이지는 않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사례입니다. 자, 오늘 좀 복잡한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핵심은 딱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사람들은 단순히 돈의 평균값을 쫓는 게 아니라 그 돈이 나에게 주는 만족감의 평균, 즉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선택한다.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배운 기대 효용 이론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위대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.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렸던 중요한 결정들, 대학 진학, 취업, 결혼 같은 그런 선택들이요. 그 선택들은 오늘 배운 기대 효용 이론처럼 합리적인 계산을 따른 거였나요? 아니면 때로는 이 이론을 벗어나는 나만의 직감이나 감정 같은 그런 심리적인 편향에 따라 결정한 적은 없었나요? 정답은 없습니다. 한번 자신의 선택들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